대구의 한 고등학교에 깔린 우레탄 트랙에서 납성분이 기준치보다 12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선불 교통카드 잔액이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3년 전 개관한 경주동궁원이 경주보문단지의 관광명소로 성공을 거둔 가운데 제2동궁식물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경상북도가 벼메뚜기를 비롯해 급격한 환경 변화로 발생하는 돌발 해충의 긴급 방지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단오인 오늘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에는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에는 안개가 짙겠고 낮 기온은 27도에서 30도 분포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주 초반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소나기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단오인 오늘도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 소식 들어있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공기의 질도 깨끗하겠고 오존 농도도 보통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이에 반면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군위와 청송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좁아져 있기 때문에 조심 운전하셔야겠고요. 대구의 현재 기온은 20도, 안동 17도로 출발해 한낮엔 대구가 28도, 안동 30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교통카드에 돈을 충전해놓고도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대구에서만도 수십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 교통카드 사업자의 쌈짓돈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익적인 목적에 사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5년 이상 사용 안 한 선불 교통카드 잔액은 대구에서만 50억 원이 넘습니다. 분실이나 훼손할 경우 환불도 안 돼 이 충전 선수금은 해마다 쌓이고 있습니다. 미사용 충전 선수금은 교통카드 한 개 업체와 대구 도시철도공사 두 곳이 관리하고 있는데 발생하는 이자도 두 곳의 몫이 되왔습니다. 교통카드 충전 선수금을 공익 목적으로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지난 2014년부터 대구에서도 해마다 3억 원가량의 선수금 이자가 저소득층 지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이자뿐만 아니라 미사용 충전 선수금 전체를 사회에 환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관마다 자료가 다르고 내역도 확실치 않고 돈을 어디 쓰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대구시와 교통카드 사업자는 이런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5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되는 상품권 등과 달리 선불 교통카드 충전금은 소멸시효가 없어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겁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상에 다소 사용에 제약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법이 개정된다면은 관계 전문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좋은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지난 2013년에, 부산은 올 하반기에 비영리 법인을 만들고 대전도 교통카드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미사용 충전 선수금을 교통 개선 사업에 쓰거나 쓸 예정입니다. 시민단체는 충전 선수금 사회 환원은 결국 지자체 의지의 문제라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일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수도권 곳곳의 학교 우레탄 트랙에서 중금속 성분이 나타난 가운데 대구에서도 학교 우레탄 트랙이 중금속에서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학교에서는 납성분이 기준치보다 12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지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 운동장 곳곳에는 우레탄을 밟지 않도록 부식포가 깔렸고 인근 주민들의 운동장 이용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이 지난달 우레탄 트랙 일부를 채취해 분석을 의뢰한 결과 납성분이 1kg당 1167mg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한국산업표준 기준치보다 12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슬픈 것들이 맞죠. 트랙으로 오일 얘기하고 오심살 얘기하고 병철 얘기하고. 학교 측은 8년 전 설치 비용만 1억 원이 넘었는데 올해는 학교 운영 경비가 20% 가까이 줄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학원 다니다 매출을 해주고 다음에 또 이제 스트레스 날리고 그다음 공부해야 되는데 저 강한다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심각해요. 우레탄 트랙을 설치한 학교는 대구에만 130여 곳. 이 가운데 지금까지 78개 학교의 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42개 학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가 끝나지 않은 학교들은 대부분 우레탄 트랙을 여전히 개방한 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수업은 우리 체육선생님들 수업은 그 없이 정상적으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이니까 체육 수업을 거기서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구시 교육청은 다음 주 안으로 전체 학교의 우레탄 트랙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 공개와 함께 우레탄 트랙 교체 등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잔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전문가 진단을 통해 집중 보도하고 있는 영남권 신공항 기획 시리즈. 오늘은 활주로 2개를 짓겠다는 밀양과 활주로 1개를 운용하겠다는 부산 가덕도의 효용성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활주로 개수는 공항의 성격과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대구, 경북, 울산, 경남 등 4개 시도는 우리나라 제2의 관문공항을, 부산은 김해공항의 보완제 성격 공항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1,340만 명의 영남권에는 국가산업단지의 42%가 몰려 있습니다. 단순한 여객 수송을 넘어 국가 균형 발전과 영남 경제권을 위해서도 신공항은 필수적입니다. 공항 성격도 이미 포화 상태인 인천공항을 보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항공 물류 수송이 가능한 국가 제2관문공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안전성과 확장 가능성이 보장되는 그런 제대로 된 공항을 만들어야 된다. 2014년 기준 영남권 항공화물 수출입량을 보면 대구와 경북이 9만 1천여 톤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고 울산과 경남까지 합치면 82%에 이릅니다. 부산은 고작 18%에 그쳤을 뿐입니다. 무엇보다 영남권 항공화물의 96%는 인천공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대구 등 4개 시도는 국제 기준인 3.8km 이상의 활주로 2개를 만드는 밀양이 최적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산은 김해공항을 그대로 두고 가덕도에 1개의 활주로를 만들어 김해공항의 보완제로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부산 신항과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항공화물 가운데 선박과 항공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비중이 0.5%에 불과하고 그나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영남 지역 항공화물 수요의 대부분과 여객 수요의 3분의 2 이상이 몰려있는 대구, 경북, 울산, 경남 4개 시도의 당연한 요구에 가덕도 외에는 안 된다는 부산의 주장이 지역 이기주의로 비춰지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이달 말에 결정됩니다. 노동계는 물론 이번 총선에서 주요 정당들도 10,000원 정도는 돼야 한다고 공약했던 만큼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126만 원가량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벌 경우 1인 가구 생계비의 81% 수준이고 2인 가구는 45%, 3인 가구는 37%에 불과해 빚을 지지 않고는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학교 가고 남는 시간에 알바해서 버는 한 달 월급은 70만 원 좀 넘는데 그걸로 학비 내고 이렇게 생활비 내고 이제 교통비나 휴대폰비 이렇게 내고 하면은 사실 마이너스예요.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겠다고 밝혔고 다른 정당들도 10,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생존권의 문제라며 서명운동은 물론 총파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로의욕이 상승되고 실제 취업을 포기했던 분들이 고용시장으로 나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것은 내수경제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제가 순순환으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 유니온의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8명이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몰랐고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도 98%나 됐습니다. 삶이 사실 임금에
임금으로 인해 사실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삶의 질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게 결정되기 때문에 노동자가 그 과정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아 적발된 1,600여 건 중 사법 처리된 경우는 1%도 되지 않아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3년 전에 개관한 동궁원이 경주 보문단지의 관광명소로 성공을 거두자 제2동궁식물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국내 온실식물 가운데 최고 수령인 300년 보리수와 희귀종도 많아 새로운 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와 네팔이 원산지인 이 보리수는 수령 300년으로 국내 온실식물 가운데 최고입니다. 남미가 원산지인 보겐빌리아는 한 나무에서 3가지 색깔의 꽃이 한꺼번에 피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그런 종류들이 많으니까 공부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테마별로 이렇게 힐링 코스를 만들어놨달까?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250년이나 된 원종 고무나무에는 가지마다 붉은 빛깔의 어린 새순이 돋아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리카니아와 핑거루트와 같이 국내 식물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12개 수종의 희귀식물이 심어져 있습니다. 전통 양식을 살려 만든 유리 온실 건물로 경주시가 39억 원을 들여 3년 만에 완공했습니다. 특히 치유와 회복이라는 주제로 힐링 식물과 다양한 화초를 조합한 현대식 정원으로 꾸며졌습니다.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들과 힐링 식물들을 볼 수 있는 정원식 식물원이어서 관람객들이 편하게 쉬다 가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한편 개관 이후 지난 3년 동안 동궁원을 찾은 관람객은 모두 115만 명으로 경주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대구시가 올해 첫 추경 예산 2,578억 원을 편성해 대구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미래에너지와 사물인터넷 기반 조성 등 신산업 투자 확대와 전통시장 활성화 등 서민경제 지원에 852억 원을 비롯해 문화관광 분야에 318억 원, 보건복지 분야 233억 원 등입니다. 특히 사회복지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해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1%포인트 높여 기존보다 195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고온 현상으로 인해서 한 달가량 일찍 벼 메뚜기가 출몰해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경상북도가 벼 메뚜기를 비롯해 급격한 환경 변화로 발생하는 돌발 해충의 긴급 방제에 나섰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창 생육기를 맞은 어린 모. 누군가 벼 잎을 죄다 갉아먹었습니다. 성한 잎사귀 하나 없습니다. 범위는 0.5cm 크기의 어린 메뚜기. 포기당 수십 마리씩 붙어 갉아먹는 통에 모내기 이후 별반 자라지 못했습니다. 벼농사 이때까지 한 40여 년 지어도 이런 거는 처음 봤습니다. 피해 경작지는 예천군만 340헥타르, 안동과 포항에서도 추가 피해가 접수되자 경상북도가 긴급 방제에 나섰습니다. 도병해충 119 방제단은 사흘간 무인 헬기 8대를 동원해 방제 작업을 펼칩니다. 발생이 심한 지역은 논은 물론 논둑과 인근 하천까지 방제에 나섭니다. 최근 따뜻한 겨울로 부화율이 높아지면서 다른 병해충 발생 우려도 높은 상황. 메뚜기를 비롯해가지고 이하명충, 그다음에 M19, 그다음에 배잎벌레 같은 이런 충류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영주에서는 멸강나비, 포항에서는 줄잠 팔랑나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상기후에 따른 돌발 해충 발생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긴급 방제비를 올해 4억으로 2배 높여 책정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전국의 유아교육 전문가들이 모여서 숲교육 활성화를 모색하는 행사가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산림 면적이 가장 넓고 울창한 숲이 많은 만큼 유아숲 체험 선도 지역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교설 기자입니다. 아파트 숲을 떠나 진짜 숲속에 들어서자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나뭇가지를 이용하면 매미와 잠자리, 애벌레 등 다양한 곤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로 나비 만들었어요. 숲을 찾으면 어른들도 신이 납니다. 메타세콰이어 열매가 팔찌로 변하고
통나무를 이용해 오색 팔찌도 만들어 봅니다. 자연 속에서는 우리의 감성을 더 풍부하게 해주잖아요. 전국에서 모인 3천여 명의 유아교육 전문가들은 숲속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숲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요즘 아이들은 주로 콘크리트 건물 속에 갇혀서 생활하기 때문에 숲 체험과 숲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71%가 산림인데다 울진 금강송 군락지 등 천혜의 자원을 가진 경북은 유아숲 교육의 최적지입니다. 포항과 의성 7곡 등 도내 5곳에서 유아숲 체험원을 운영하고 있고 안동과 문경 청송에 숲 체험 시설을 추가 조성해 어린이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입니다. 숲에서 노는 아이들이 비록 몸에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절대 입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숲의 장점입니다. 경상북도는 또 산림치유단지 등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산림휴양복합단지를 지역 곳곳에 조성해 산림 자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추진 중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 뮤지컬은 상품성이나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28억 원의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혈세 낭비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1차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을 2차 회의에서 다시 통과시킨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우상화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추모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달 대구 시민 원탁회의 주제가 대구 여성으로 산다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18일 저녁 7시 프린스 호텔에서 대구 여성을 주제로 시민 원탁회의를 열기로 하고 대구의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시민 원탁회의 1부에서는 대구 여성이 처한 현실을 주제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고 2부에서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인 나이스 인증서를 불법 도용해 학교 생활기록부를 무단 정정한 모 사립고등학교 A교사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감사 결과 A교사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 동안 자신이 지도하던 동아리 학생 30여 명의 생활기록부에 접근해 39건의 기록을 무단으로 정정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A교사는 나이스 업무 담당 교사의 인증서를 불법 복사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A교사를 형사고발한 데 이어서 나이스를 총괄 관리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의뢰해 교직원의 인증서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고등학교 생기부 관리 실태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학교 법인은 학교장에게도 책임을 물어 보직 해임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친구를 겁주려고 경찰 출석 요구서를 위조해 친구 집 현관에 끼워 넣은 혐의로 기소된 19살 A양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양은 지난 2월 고등학교 친구인 B양이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자신과의 관계가 소홀해졌다며 인터넷에서 경찰 출석 요구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B양의 현관문에 끼워 넣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B양이 실제 경찰서에 출석하지는 않았고 A양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부천FC와의 맞대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3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제 저녁 대구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K리그 챌린지 16라운드 경기에서 대구는 전반 7분 파울로가 선제골을 기록했지만 전반 36분 부천에 동점골을 내준 뒤 후반 파울로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며 힘든 경기를 펼친 끝에 무승부를 기록하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대구FC는 오는 토요일 오후 4시 홈에서 서울 이랜드와 맞대결을 펼치는데 대구문화방송은 이 경기를 생중계합니다. 대구시가 여름방학 때 대학생들에게 시정체험의 기회와 학비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학생 인턴 45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대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대구 경북 지역 전문대학과 대학교에 다니는 사람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다문화 가정 등은 우선적으로 선발됩니다. 선발된 인턴은 다음 달 중순부터 6주 동안 하루에 6시간씩 근무하고 일당 5만 7천 원을 받게 되는데 전공 과목과 희망 부서를 최대한 반영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주 초반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소나기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단오인 오늘도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공기의 질도 깨끗하겠고 오존 농도도 보통 단계를 보이겠지만 이에 반면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의성과 청송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깔려 있고요. 우리 지역은 서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20도로 시작해 낮 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18도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9도를 웃도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17도, 낮 기온 29도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은 울진이 22도에 머무는 등 상대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맑은 가운데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